영희야, 내가 널 속이겠어. 그날 저는 오빠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둘밖에 없잖아. 오빠가 부자 만들어줄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42년간 모은 9억이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영희입니다. 올해 64세입니다. 22살 때부터 경기도 평택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 30분 출근 버스를 타려면 6시에 집을 나서야 했죠. 겨울에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을 나서면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에 서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은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눈은 정확해야 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라도 잘못 끼우면 불량이 나왔습니다. 최 씨, 오늘도 수량 달성. 역시 베테랑이야. 반장님이 엄지를 치켜 세워 주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저는 42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배가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저는 출근했습니다. 3교대 근무였습니다. 주간, 야간 휴무가 돌아가며 반복되었죠. 야간 근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자꾸 감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간 수당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야간 수당이 50%야. 이걸 모아야지. 한 달에 5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어.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부품을 만지다 보니 손가락 끝이 굳어졌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허리도 점점 아파졌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허리가 굽었습니다. 퇴근하면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바닥에 누우면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40대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돈을 못 모으니까요. 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달 1일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정확히 정해진 금액을 적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20대에는 월급 80만 원 중 3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남는 돈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매달 그렇게 모아요? 저는 맨날 월말이면 돈이 없던데.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처음부터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쓰게 돼.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30만 원을 적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제 통장에는 5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은 공장 앞 분식집에 가기도 했지만 저는 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영희 언니는 진짜 알뜰해.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옷은 1년에 한두 벌만 샀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싼 옷을 골랐습니다. 한 벌 사면 5년은 입었습니다. 깊고 또 깊고 색이 바래도 입었습니다. 화장품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손이 트면 바세린을 발랐습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영희야,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같이 쇼핑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미안, 나는 돈 모으고 있었어. 명절에 세뱃돈을 받으면 그것도 통장에 넣었습니다. 보너스가 나오면 전액 저축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대가 되었고 월급이 1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축액도 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40대에는 월급 180만 원 중 8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50대에는 월급 230만 원 중 100만 원을, 60대에는 월급 280만 원 중 12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42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저축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계부를 썼습니다. 매일 저녁 좁은 원룸에 앉아 작은 수첩에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42년간 쌓인 가계부는 42건이었습니다. 제 보물이었죠. 저는 28세에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를 했습니다. 둘 다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저축했습니다. 15년을 모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다녀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59세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놓고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영희야, 울지 마. 오빠가 있잖아.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더 잘 챙겨줄게. 68세인 오빠는 제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빠뿐이었죠. 오빠는 4살 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영희야, 학교 가는 길 조심해라. 영희야, 밥 먹었어. 오빠는 늘 저를 걱정해 줬습니다. 제가 64세가 되던 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최 씨, 42년간 고생 많았어요. 정말 한 번도 지각 안 한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공장장님이 꽃다발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42년 공장 생활을 뿌듯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퇴직금 1억 4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42년간 저축한 돈 4억 3천만 원, 퇴직금 1억 4천만 원, 남편이 남긴 아파트 5억, 총 자산 10억 7천만 원. 10억. 내가 10억을 모았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2년간 새벽같이 일어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던 보람이었습니다. 퇴직 2주 후 오빠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희야, 시간 있어? 오빠랑 커피 한잔 하자. 커피숍에서 오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너 42년 동안 공장 다녔잖아. 얼마나 모았어? 저축한 거 4억 3천, 퇴직금 1억 4천, 그리고 아파트 5억.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 영희야, 넌 정말 대단해. 오빠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런데 그 돈 은행에만 넣어두면 아까워. 요즘 이자율이 얼마야?
1년에 2%, 10억 넣어봤자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안전하잖아. 안전한 건 맞는데 오빠가 좋은 투자처 알아봤어. 내 친구가 부동산 개발하는데 1년에 20% 수익 보장이야. 20%. 응. 10억 투자하면 1년에 2억 버는 거야.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투자.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빠한테 맡기라는 거지. 내가 너 속이겠어? 우리 둘밖에 없는데 오빠가 먼저 5천만 원 넣어봤어. 정말로 수익금 나와. 저는 고민했습니다. 42년을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하지만 오빠를 믿었습니다. 평생 저를 챙겨준 오빠였으니까요. 그래. 그럼 3억만 넣어볼게.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서 3억을 인출했습니다. 고객님, 목돈을 인출하시는데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투자하려고요. 제 오빠가 소개해준 곳이에요. 부동산 개발이래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가족을 사칭하는 사기도 많거든요. 괜찮아요. 제 친오빠예요. 저는 3억을 오빠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오빠를 믿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024년 3월 5일 투자금 3억 원, 예상 수익 20%.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은행 입금 3천만 원. 저는 깜짝 놀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3천만 원이 들어왔어. 저는 급히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게 6개월 수익금이야. 1년이면 6천만 원이지. 진짜야? 은행 이자의 10배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2024년 9월 5일 투자 수익금 3천만 원 입금. 오빠 말이 맞았다. 저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나 투자해서 6개월에 3천만 원 벌었어. 어떻게? 무슨 투자? 우리 오빠가 소개해 준 거야. 부동산 개발 투자래.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오빠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이번에 더 큰 건이 있어. 커피숍에서 오빠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리조트 조감도였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야. 여기 봐. 정부 지원 사업이래. 정부 지원? 응. 그래서 안전한 거야. 최소 투자 금액이 5억인데 2년 후에 10억이 돼. 70억. 저는 놀랐습니다. 영희야, 지난번에 3억 넣고 수익 봤잖아. 오빠 말 믿어도 되는 거 확인했지?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6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 5억 없는데. 아파트 팔면 되잖아. 너 혼자 사는데 그렇게 큰 집 필요해?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파트는 남편과 함께 사고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영희야, 아파트는 그냥 집이야. 주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2년 후에 10억 되면 더 좋은 집 사면 되잖아.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믿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아파트 팔게. 2개월 후, 저는 아파트를 5억에 팔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1억이었죠. 남은 돈은 4억이었습니다. 오빠, 아파트 팔았어. 전세금 빼고 4억 남았어. 좋아. 그럼 4억 보내줘. 그리고 영희야, 예금에 있는 돈도 다 넣는 게 어때? 예금까지. 그럼 저축한 돈도 다 넣는 거잖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응. 어차피 은행 이자 별로 안 되잖아. 2년만 기다리면 배로 불어나는데.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알았어, 오빠. 저는 예금 1억 4천만 원도 인출했습니다. 오빠, 그럼 5억 4천 보낼게. 아니, 영희야, 처음 넣은 3억도 같이 굴리면 안 돼. 그럼 총 8억 4천이잖아. 3억까지. 그럼 수익금 3천만 원 빼고 내 돈 전부인데. 영희야, 생각해봐. 8억 4천이 2년 후에 16억 8천이야. 저는 흔들렸습니다. 16억.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오빠. 저는 총 8억 4천만 원을 오빠에게 맡겼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수익금 3천만 원과 전세금 1억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총 8억 4천만 원 투자 중. 2년 후 16억 8천만 원 예상. 오빠를 믿는다. 저는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연금 105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 280만 원으로 생활했는데 지금은 105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기는 거의 못 먹었습니다.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웠습니다. 두부를 자주 먹었습니다. 외출도 줄였습니다. 교통비가 아까워서였습니다. 친구들이 영희야, 같이 밥 먹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미안, 나 요즘 돈이 없어서.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2년만 기다리면. 저는 가끔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투자는 잘 되고 있어. 응, 잘 되고 있어. 하지만 지난번처럼 중간에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오빠, 그런데 중간 수익금은 없어. 이번 거는 만기 때 한꺼번에 주는 거야. 그래야 복리로 불어나잖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시점이었죠. 오빠, 이제 6개월 남았네. 응, 오빠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나봐 아파서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빠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에는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급하게 짐 싸서 나가던데 빚쟁이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주 동안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케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오빠 어디 있어요? 고모,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올케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모, 미안해요. 남편이 도박을 했어요. 네, 도박이요? 온라인 도박이요. 벌써 5년째예요. 고모가 준 돈 전부 도박으로 날렸어요. 뭐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거짓말이었어요. 제주도 리조트도 거짓말이고요. 그럼 내 8억 4천은? 다 날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2년이야. 42년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했어. 한 달도 빠짐없이 저축했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도시락 싸가면서 옷 한 벌 5년 입으면서 다 모았어. 그게 8억이야. 내 평생이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 받은 3천만 원도 남편이 다른 데서 빌린 돈으로 준 거예요. 우리 집도 경매 넘어갔어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도박했어요. 빚이 8억이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42건의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1일 월급 80만 원, 저축 30만 원. 2023년 12월 1일 월급 280만 원, 저축 120만 원. 매달 1일 한 번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25년 1월 10일 투자 총 8억 4천만 원. 오빠를 믿는다. 저는 가계부를 던져버렸습니다. 42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5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오빠가 이기는 거야. 3일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없어요. 오빠를 믿었으니까.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은 없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영희야, 제주도 리조트 투자. 2년 후에 10억 된다. 정부 지원 사업이야. 8억 4천 다 보냈어. 42년 모은 돈이야. 고마워. 2년만 기다려. 16억 8천으로 만들어줄게. 통화 녹음도 있었습니다. 이 투자는 정부 지원 사업이야. 100% 안전해. 계약서 필요해.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필요해. 2년 후 16억 8천 만들어줄게. 이거면 됩니다. 명백한 사기예요. 일주일 후 경찰이 오빠를 찾았습니다. 부산의 허름한 고시원에 숨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여동생을 포함한 6명에게 총 15억을 받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22살부터 64살까지 42년간 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1일 한 번도 빠짐없이 저축했습니다. 저는 42건의 가계부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 42년입니다. 저는 오빠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하지만 오빠에게 남은 재산은 2,100만 원뿐.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100만 원.
8억 4천을 빼앗겼는데 1,100만 원만. 저는 허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6세가 되었습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초등학교 급식실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급여는 80만 원. 42년간 공장에서 일했던 제가 이제는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반찬 좀 더 주세요. 아이들이 밝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학생들. 저는 웃으며 반찬을 더 떠주었습니다. 월 수입은 급식 보조 80만 원과 연금 90만 원을 합쳐 170만 원. 생활비를 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8억 4천을 다시 모으려면 140년이 걸리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TV를 보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예전에는 3룸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5평 원룸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영희야,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면회 와줄 수 있니?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교도소 면회실에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오빠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영희야. 오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 지금 급식실에서 일해. 한 달에 80만 원 받아. 42년 동안 월급 280만 원 받을 때는 120만 원씩 저축했는데 지금은 50만 원밖에 못 모아. 8억 4천을 다시 모으려면 140년 걸려. 오빠, 내가 140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희야. 오빠, 나 70세까지 일해야 해. 42년 일하고 나서도 또 일해야 해. 오빠 때문에. 미안해. 오빠가 출소하면 갚을게. 평생 갚을게. 평생. 오빠 나이가 73세야. 얼마나 일할 수 있어? 저는 냉정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10년이면 1억 2천이야. 8억 4천의 14%밖에 안 돼. 오빠, 이제 안녕. 다시는 연락하지 마. 오빠는 이제 남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야. 오빠가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69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출소 후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매달 100만 원씩 제 계좌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3년간 3,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제 저축 1,080만 원 합쳐 4,680만 원. 8억 4천의 5.5%. 저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따로 통장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오빠 돈 3,600만 원. 내 저축 1,080만 원. 합계 4,680만 원. 8억 4천의 5.5%. 8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일하고, 저축하고. 4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42년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7시 30분 학교로 출근합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었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저희 위안입니다. 저녁에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TV를 보고 일찍 잠듭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합니다. 5년간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8억 4천의 3.5%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8억 4천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지만 저는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돈 문제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1년에 20% 수익 같은 달콤한 말은 의심하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69세의 나이에 월 80만 원을 벌며 작은 원룸에서 살아갑니다. 42년을 일해서 모은 8억 4천을 잃었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아프지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